그렇게 어려운 코스에서 그 선수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스윙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리키 파울러 선수라고 하면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은 손에 최대한 몸에 붙어 있지만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손보다 헤드가 굉장히 바깥에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을 몸통을 비틀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약간 손목을 좀 비틀어주면서 백스윙 탑을 낮춰주게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운스윙에 스윙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하체와 빠른 손의 동작으로 이 리키 파울러 선수의 그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스윙이 나오는데 아무리 독특해도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뭐냐? 그 선수는 과거에 독학으로 본인의 골프 스윙을 키워왔고 그 동작들을 주니어 시절부터 아마추어 시절까지 꾸준하게 연마를 했었거든요. 그 역동적인 동작이 사실 어렸을 땐 더 심했었어요. 더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었고 클럽 헤드가 그리고 더 클럽을 더 몸쪽 안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백스윙 탑을 낮게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키 파울러 선수의 현재 동작보다 이제 과거의 동작을 먼저 언급을 해보면 왜 그 선수는 백스윙을 좀 더 헤드 바깥으로 이동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 동작을 통해서 백스윙 탑은 더 낮아졌을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지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의 기준에서 즉 이제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이 정말 작은 몸에 만약에 이렇게 무거운 클럽을 들고 있다고 하면 클럽을 이동시킴에 있어서는 굉장히 몸이 부담을 느낄 거예요. 즉 이제 클럽을 이동시킬 때 가장 무거운 위치가 헤드 위치이고 그랬을 때 내가 단순히 손을 옆으로 밀어서 손목을 돌리거나 백스윙 이동했을 때는 채가 많이 그 자리에서 처지게 됩니다.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몸으로 번쩍 들려고 해서 소위 이제 리버스 피봇이 나올 수 있게 되죠. 네. 따라서 이제 리키 파울러 선수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오히려 내가 조금 어드레스는 가까이 섰다고 해도 조금 더 팔을 몸에 붙여서 클럽 헤드를 바깥쪽에 뽑게 되면 정말 몸의 큰 근육들을 다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근육을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팔이 올라가면 업라이트한 스윙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면에서 리버스 피봇 나오고. 그럼 이 상태에서 공을 치려면 몸을 굉장히 우리가 뒤집어서 공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몸이 뒤집혀지면 공은 많이 뜨고 결과론적으로는 거리가 많이 안 나가니까 본인만의 그 독특한 방법이죠. 헤드를 바깥에 뒀지만 하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 팔과 손을 이용해서 샤프트 헤드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헤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도 클럽의 이동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 선수가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쳐졌을 때 몸을 빠르게 돌지 못하면 그 자체에서 상체가 엎어오면 엎어서 오는 스윙이 나올 수 있지만 빠르게 돌지 못하면 채가 몸의 뒤에서 오면서 그리고 팔을 쓰지 못했을 때는 공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스윙이란 거예요. 골프 스윙엔 정답은 없습니다. 골프공을 맞히는 방법이 10,0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즉 리키 파울러 스윙을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대단한 선수이고 세계 랭킹 4위까지 2016년도에는 도달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런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몸을 빠르게 돌려서 팔을 지나가게끔 하는 스윙이 어느 정도 이제 유효했었지만 네. 우리 몸은 또 다 아시다시피 뭐 정재훈 프로도 있고 우리 또 해설위원들도 퇴화하잖아요. 그쵸. 이제 아파요. 맞습니다. 예. 유연성도 맞아요. 예, 어깨도 잘 안 돌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그 몸 빠르게 돌았던 위치가 잘 반복적으로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사신경이 좀 느려질 수 있겠죠. 예전에는 뭐 공이 날아오면 잘 네. 피하고 그리고 우리 김동현 해설위원은 농구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그 반사신경이 빠르게 작용해서 잘할 수 있었지만 골프도 반사신경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체 회전 이후에 빠르게 팔이 이동을 해서 던져지는 그 위치로 공을 못 맞히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최근에는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리키 파울러 선수의 스윙 또 변화가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잘 지켜줌으로써 더 일관성 있는 샷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바로 테이크어웨이겠죠. 오, 그 테이크어웨이를 바꿨나요? 테이크어웨이가 이 헤드가 바깥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선호하는 바로 내 손과 헤드가 옆에 부분에서 봤을 때 일치하는 위치로 옮겼습니다. 정석의 위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리키 파울러 선수는 손을 돌릴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네.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내가 채를 돌리게 되면 어깨는 올라가거나 아니면 채가 많이 낮아져서 당연히 회전했을 때 열린 상태로 많이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더 이상 이 타이밍에 의존한 손을 돌리는 동작보다는
그대로 팔을 옆으로 이동해서 몸통,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클럽을 그대로 옆으로 위로 이동시키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탑에서 공이 더 일관성 있게, 당연히 똑바로는 잘 치는 선수지만 더 일관성 있게 맞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쉽게 생각하면은 과거의 파울러 선수의 바깥쪽에서 안쪽은 굉장히 몸의 안에서 이렇게 감싸는, 앞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은혁 해설위원이 설명했었던 그 약간 뭐 횡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테이크어웨이를 하게 되면은 그 입체적인 동작들이 더 유효해지거든요. 그럼 이 입체적으로 옆으로 밀었을 때는 우리가 할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위치, 즉 백스윙에 가는 부분은 내가 내 몸보다 클럽 자체가 뒤에 있어야지만 백스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이겠죠. 올라가면 업스윙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골반을 약간 비틀어서 채를 뒤로 보낸다는 자체로 이렇게 탑을 형성하고, 과거에는 빠른 하체 회전 그리고 빠른 팔의 움직임을 그 타이밍을 맞춰서 공을 잘 쳐야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 몸 자체, 몸 동작 자체에 오히려 더 의존을 하면서 팔의 그 타이밍은 조금 더 내려놔도 된다는 의미를 하니까 긴장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 본인이 했었던 그 안 좋은 동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그런 만들었었던 그런 독특한 동작으로 같은 대회에서 봤을 때도 와, 저 선수는 정말 저렇게 자유롭게 클럽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공을 저렇게 잘 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을 정말 과감하게 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조금 더 똑바로 클럽을 이동하는, 옆에 이동하는 부분에서 좀 더 클럽을 팔 위로 먼저 올리는 듯한, 골반은 더 좀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공을 굉장히 더 잘 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단순히 뭐 리키 파울러 선수가 바깥으로 들었다, 그리고 몸 안쪽으로 클럽이 내려와서 뒤에서 돌다가 손을 돌려서 공을 쳤다 부분, 그리고 똑바로 가서 이제 똑바로 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아쉽겠죠.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공을 더 잘 치기 위해서 백스윙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리키 파울러 선수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습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로서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따라해 볼 수 있고, 스윙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왼손가락 그립의 압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선은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펴서, 그리고 검지, 엄지를 때려온 상태에서 그립을 먼저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 왼손의 엄지 위에 살점이 살짝 클럽을 누르게끔 해서, 제가 이제 검지와 엄지를 뺀 상태로 채를 툭 가볍게 내려놓고 오른손의 뒷짐을 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왼팔의 전완근을 활용해서 백스윙을 옆으로 밀어보게 되면 그대로 옆으로 민 게 클럽이 바로 측면으로 이동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잡은 손의 악력이 이 세 개의 손가락이 아닌 이 검지와 엄지 두 개의 손가락을 꽉 누르고 있다면, 제가 또 동일한 동작을 해서 옆으로 밀었을 때 헤드는 처지게 되겠죠. 즉, 받쳐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헤드는 처질 수가 없고, 헤드는 물체에서, 클럽의 물체에서 가장 무거운 쪽이기 때문에 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상 동작을 하기 위해선 클럽을 들게 되겠죠. 그러면 들게 되면 몸은 뒤집어지고요. 클럽은 절대 프로들이 들으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옆으로 미세요, 아니면 백스윙을 이동하세요라고 표현하는 거지, 클럽은 절대 드는 행위는 아닙니다. 즉, 우선은 첫 번째가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이 살점이 누르게끔 해서 옆으로 그대로 똑바로 밀어보는 것. 그랬을 때 딱 채가 옆으로 오는 것,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골반의 움직임, 그리고 골반의 지킴입니다. 제가 일단은 그 스틱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드레스 자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스틱을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앞서 했었던 세 개의 손가락을 잡고 위치한 이 상황에서 골반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로 왼팔을 밀어보겠습니다. 제가 밀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뭐 팔이 길면 이만큼 더 올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 저건 여기까지밖에 안 밀어지네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팔을 이동하면 다시 한번 클럽이 옆에 이동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출발 때 같이 돌려버리면 그립을 잡는다고 해도 처지겠죠. 그럼 네. 뭐냐? 스윙의 순서, 시퀀스가 항상 골반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로 왼팔의 전완근, 그리고 세 개의 손가락 힘의 악력을 유지한 상태로 옆으로 밀어주게 되면 클럽은 똑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지막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잘했는데 제가 어드레스를 잡아서
그립을 딱 오른손까지 잡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이렇게 엎어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른쪽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 개의 손가락에 힘을 주고 골반 잡고 가게 되면 헤드가 바깥으로 가겠죠. 네. 뭐 앞서 저희가 설명한 리키 파울러 선수의 동작이 비슷할 수 있으면 이런 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골반을 돌리면서 이거 똑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스윙은 모양을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자세가 나타나줘야 되는 게 골프 스윙의 정석이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단순하겠죠. 오른팔을 접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접냐? 어드레스가 된 상태에서 왼팔의 위치보다 측면에서 거울로 우리가 봤을 때 왼팔이 오른팔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접어 있는 상태가 왼팔 전완근을 밀었을 때 똑바로 간다는 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을 치기에 앞서서 집에서 뭐 적어도 한 300번 정도 하면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3번 정도 해야 되지 3만 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는 항상 10,000번 이상을 해봐라.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네. 자, 왼팔보다 오른팔이 살짝 내려가 있고 골반을 잡아둔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내 팔을 번쩍 들긴 하지만 대각선을 들면서 골반을 살짝 뒤로 비틀어주면 이렇게 백스윙 탑의 자세가 잘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몸만 돌게 되면 공은 잘 맞을 수가 있겠죠. 확률적으로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 테이크어에서 탑까지 가기 이전에 그 길을 잘 닫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팔 전완근을 이용해서 오른팔이 살짝 접혀져 있고 골반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지켜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비틀어서 채를 뒤로 이동시키면 훨씬 더 좋은 자세로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